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모두 한 번쯤 고민해 봤을 행복한 노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노후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마도 걱정, 불안, 심지어는 우울한 이미지가 떠오르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은 그런 고민을 날려버리고 긍정적이고 활기찬 노후를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 재밌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젊은 시절의 패기와 열정이 가득했던 시기를 지나 이제는 삶의 의미와 가치를 다시금 되새기게 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되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바로 노후에 대한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노후를 준비하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는 과정은 우리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노후는 단순히 나이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노후를 두려워하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 차지만 사실 우리의 노후는 우리가 지금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태도와 마음가짐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노후는 행복할 수도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과 사회적 변화 속에서 우리는 언제나 새로운 도전에 직면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노후를 준비하는 데 있어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일생 동안 한 직장에서 일하며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지금은 다양한 경로와 선택지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적응하고 더 나아가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첫째로, 노후를 준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적 안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후에 대한 걱정으로 불안해하는 이유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입니다.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수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찍부터 저축하고 투자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자산 관리와 재정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노후 준비를 시작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가능한 한 빨리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몸은 변화하고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건강 또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건강이 악화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우리는 이를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영양가 있는 식사를 통해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조기에 문제를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노후를 보다 건강하게 보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로, 사회적 관계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친구나 가족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 있지만 이러한 관계는 우리의 삶에서 큰 위로가 됩니다.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친구를 만드는 것은 노후의 질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친구와의 소통을 통해 정서적인 지지를 얻고 외로움을 덜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연결망은 우리의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넷째로,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는 더 이상 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이 시기가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찾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은퇴 후에도 의미 있는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 취미활동, 학습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새로운 경험을 쌓고 자신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삶의 태도와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태도는 우리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다양한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지만 이러한 경험을 통해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삶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매일매일의 작은 행복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현재를 즐기는 마음가짐을 잃지 않는 것이야말로 행복한 노후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이처럼 노후는 단순히 나이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자 더 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고 노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이러한 노후 준비의 중요성과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행복한 노후를 위한 삶의 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걱정 중 하나가 바로 경제적 안정입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은퇴를 맞이할 것이고 그때 우리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가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경제적 안정의 중요성과 이를 위한 똑똑한 돈 관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제적 안정은 단순히 돈이 많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죠. 안정적인 재정 상태는 정신적인 안정감과도 직결됩니다. 불안정한 재정 상황은 스트레스와 불안을 초래하고 이는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반면 경제적으로 안정된 사람들은 필요한 경우에 언제든지 계획을 세우고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노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안정은 특히 중요합니다. 은퇴 후에는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동안 모은 자산이 우리의 생활을 지탱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부터 경제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돈 관리는 기본적으로 수입과 지출을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지출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기본 원칙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예산은 우리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목표를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매달 들어오는 수입을 기준으로 필수 지출, 저축, 여유 지출을 구분하여 계획을 세워보세요. 예산을 작성할 때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거나 투자에 할당, 취미나 여가 활동에 사용할 금액. 예산을 수립한 후에는 이를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달 지출을 기록하고 예산에 맞춰 조정해 나가세요. 두 번째로 비상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 예를 들어 의료비나 갑작스러운 사고 등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상금이 없다면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치 생활비를 비상금으로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상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매달 일정 금액을 따로 저축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상금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계좌에 두되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돈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축과 투자입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는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저축은 단기적인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고 투자는 장기적인 자산 증식을 목표로 합니다. 저축은 우리의 재정적 안전망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노후를 대비한 저축은 필수적입니다. 정기저축, 적금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저축할 수 있으며 목표에 맞춰 적절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은퇴 후에 생활비를 고려하여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한다면 은퇴 시점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축은 어렵고 힘든 과정일 수 있지만 작은 금액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는 우리의 자산을 늘리는데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투자는 위험을 동반하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투자 상품은 다양하므로 자신의 투자 성향과 목표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식, 채권, 부동산, 펀드 등 여러 가지 투자 방법이 있습니다. 주식은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위험도 크기 때문에 잘 분석하고 투자해야 합니다. 반면 부동산은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지만
초기 투자금이 많이 필요합니다. 투자에서 중요한 것은 분산 투자입니다. 모든 자산을 한 곳에 몰아넣는 것은 위험합니다.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함으로써 리스크를 줄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과 채권, 부동산에 고르게 투자하면 특정 자산의 하락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재정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경제적 안정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목표가 있어야 우리는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단기, 중기, 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기 목표는 1년 이내 달성할 수 있는 목표입니다. 예를 들어 여행 자금을 모으거나 비상금을 마련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는 동기부여가 되어 저축 습관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중기 목표는 1년에서 5년 사이에 달성할 수 있는 목표입니다. 집 구매, 자녀 교육 자금 마련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저축 및 투자 계획이 필요합니다. 장기 목표는 5년 이상의 기간을 두고 달성해야 하는 목표입니다. 은퇴 후의 생활비 마련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매달 꾸준히 저축하고 장기적인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돈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금융 교육이 필수적입니다. 금융 지식이 부족하면 잘못된 투자나 소비로 인해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금융 관련 자료를 읽고 세미나에 참석하거나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융 관련 서적이나 온라인 강의를 통해 기본적인 지식을 쌓을 수 있습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돈의 심리학 등의 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재정 상담사를 통해 개인의 상황에 맞는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돈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안정을 위한 똑똑한 돈 관리는 우리가 노후를 준비하는 데 있어 필수적입니다. 예산을 작성하고 비상금을 마련하며 저축과 투자를 통해 자산을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재정 목표를 설정하고 금융 교육을 통해 지식을 쌓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돈 관리는 어렵고 복잡할 수 있지만 작은 습관부터 시작하면 점차 나아질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한 걸음씩 나아가며 경제적 안정을 이루어 나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오늘부터 똑똑한 돈 관리를 시작해 보세요. 자식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부모의 기대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이 기대가 때때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이 균형을 잡는 방법과 자식을 응원하는 데 필요한 마음가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기대를 걸고 그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자식이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며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이러한 기대는 자식에게 동기부여가 될 수 있고 삶의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기대가 자식에게 부정적인 압박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기대가 자식에게 부담으로 느껴질 경우 자식은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거나 자신감을 잃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대와 응원의 균형을 잘 맞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모는 자식이 자신과 같은 길을 걸어주기를 바라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식은 각자의 개성과 꿈을 지니고 있으며 그 길을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자식이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예술가가 되고 싶어 한다면 부모는 그 꿈을 지지해 주어야 합니다. 비록 부모가 원하는 직업이 아닐지라도 자식이 자신의 선택에 대해 책임을 지고 열정을 가지고 임할 수 있도록 응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자식에게 큰 힘이 되고 자신감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부모로서 자식의 성공을 바라지만 실패하는 모습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패는 성장의 과정이며 이를 통해 자식은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부모가 실패를 두려워하게 되면 자식도 도전을 피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경험을 통해 배우도록 격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패를 겪더라도 부모가 항상 곁에 있어주고 지지해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자식은 더욱 당당하게 도전할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식이 잘한 점이나 노력한 부분을 인정하고 칭찬해주는 것은 그들의 자존감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부모가 자식의 작은 성과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이를 축하해주는 것은 자식이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데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너무 잘했어. 정말 자랑스러워. 와 같은 간단한 말이 자식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소통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식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고민을 이해하고 이를 함께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식이 마음속의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도록 부모가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대화의 시간을 가지며 자식의 생각과 감정을 존중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소통을 통해 자식은 부모에게 더 많은 신뢰감을 느끼게 되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부모로서 자식이 선택한 길을 지지하는 것은 큰 힘이 됩니다. 자식이 어떤 길을 선택하든 부모가 그 선택을 존중하고 지지해준다면 자식은 더욱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특정한 직업을 선택했을 때 그 직업의 가치를 인정하고 격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선택한 길이 멋지다 라는 말 한마디가 자식에게는 큰 동기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다양한 활동이나 취미를 통해 자식이 여러 가지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행, 스포츠, 문화활동 등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식은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자식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되며 자신감을 키우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로서 자식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식이 어떤 길을 선택하든 그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지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모의 기대가 자식의 행복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식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식이 자신의 길을 찾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응원하는 것이 진정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오늘은 자식에 대한 기대와 응원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부모로서 자식에게 기대를 걸고 그들이 잘 되기를 바라지만 동시에 그들의 선택과 개성을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부모의 기대가 자식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조절하고 그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응원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자식이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부모의 역할입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자식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있게 만들어 나가길 바라며 여러분의 자녀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기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단순히 물질적인 부의 상징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 재물에 대한 우리의 관점은 우리의 삶의 질과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재물에 대한 관점을 바꾸는 방법과 그 중요성을 알아보겠습니다. 재물은 단순히 돈이나 물질적인 자산이 아닙니다. 재물은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입니다. 우리가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질이 결정되며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와 목표에 따라 재물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물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재물은 우리의 행복을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과 경험을 넓혀주는 수단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따라서 재물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보다 유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물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불행해진다. 돈은 악의 근원이다와 같은 생각들이 그 예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오히려 우리의 삶을 제한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재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면 우리는 재물을 더 잘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돈을 통해 좋은 경험을 쌓고 타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재물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실현할 수 있는 수단임을 인식하고 이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물의 가치를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모으는 데 집중하는 반면 우리는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합니다. 재물은 자신을 위한 소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데에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선활동이나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물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단순히 물질적인 부를 쌓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우리에게 더 큰 만족감과 행복을 줄 수 있습니다. 재물을 통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물을 관리하는 데 있어 소비와 투자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비는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지나친 소비는 재정적인 불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반면 투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자산을 늘리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올바른 소비 습관을 기르는 것은 중요합니다.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구분하고 합리적으로 소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여유 자금을 투자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가지면 우리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재정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이 행복을 가져다 줄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은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그 이후에는 돈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즉, 재물은 어느 정도의 안정성을 제공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다른 요소들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재물과 행복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니며 반대로 적은 돈으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지가 진정한 행복을 결정짓는 요소입니다. 재물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가지기 위해서는 금융 교육이 필수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물 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부족하여 잘못된 선택을 하곤 합니다. 따라서 금융 교육을 통해 재물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융 관련 서적을 읽거나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는 방법으로 기본적인 금융 지식을 쌓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금융 교육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재정 관리를 할 수 있게 되고 재물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재물에 대한 관점을 변화시키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윤리적 사용입니다. 우리는 재물을 어떻게 얻고 사용하는지에 대해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얻은 재물은 우리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결국에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윤리적인 소비와 투자, 그리고 자선활동을 통해 재물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재물이 타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재물에 대한 관점을 변화시키는 방법과 그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재물은 단순히 물질적인 부의 상징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입니다. 따라서 재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올바른 소비와 투자, 윤리적인 사용을 통해 우리의 재물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물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가지면 우리는 더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재물에 대한 생각을 조금씩 바꿔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걱정이나 과거의 후회로 인해 현재의 소중함을 잊고 살아가곤 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우리가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며 이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야말로 행복한 삶을 사는데 필수적입니다. 그렇다면 왜 현재를 소중히 여겨야 하며 어떻게 하면 현재를 더 잘 즐길 수 있을까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현재는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영역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에 집중하고 이 순간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현재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삶의 많은 기회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현재는 우리가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작은 행복, 소소한 기쁨들이 모두 현재에 존재합니다. 따라서 현재를 소중히 여기고 즐길 수 있어야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현재를 소중히 여기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일상 속에서 더 많은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인드풀니스는 현재 순간에 집중하고 주의 깊게 경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의 평화를 찾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인드풀니스 연습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시도해 보세요. 눈을 감고 깊게 호흡하며 호흡의 리듬에 집중해 보세요. 현재의 감각을 느끼고 생각을 비워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각을 활용하기 주변의 소리, 냄새, 시각 등을 의식적으로 인지해 보세요. 작은 것들에 집중하며 현재의 순간을 느끼는 것이 좋습니다. 일상 속에서 작은 즐거움을 찾는 것이 현재를 소중히 여기는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마시는 커피의 향기나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를 바라보는 것처럼 사소한 것들에서 행복을 느껴보세요. 매일 감사한 일이나 소소한 행복을 기록해 보세요. 이를 통해 일상에 작은 즐거움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며 현재를 느껴보세요. 산책, 하이킹 또는 공원에서의 피크닉 등이 좋은 방법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스마트폰과 디지털 기기에 너무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기들로부터 잠시 벗어나 디지털 디톡스를 시도해 보세요. 하루 중 특정 시간을 정해 놓고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거나 소셜 미디어를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책을 읽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친구와의 대화를 통해 아날로그적인 즐거움을 찾아보세요. 현재를 소중히 여기기 위해서는 과거와 미래에 대한 관점을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이 현재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과거는 우리의 경험과 배움의 원천입니다. 하지만 과거에 얽매여 있으면 현재를 즐기지 못하게 됩니다. 과거의 실수나 후회는 더 이상 바꿀 수 없는 일이므로 이를 받아들이고 배움으로 삼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수에서 배우기, 과거의 실수를 되돌아보며 이를 통해 무엇을 배웠는지 생각해 보세요. 긍정적인 시각에서 과거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은 누구에게나 있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으므로 이를 지나치게 걱정하는 것은 현재를 즐기는 데 방해가 됩니다. 계획 세우기, 미래에 대한 걱정은 계획을 세움으로써 줄일 수 있습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불안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현재에 집중하기,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미래를 더 밝게 만드는 길입니다. 현재를 소중히 여기기 위해서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시간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소중한 순간을 즐기세요. 함께 식사하거나 대화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친구와의 소중한 만남, 친구와의 만남을 통해 현재를 함께 즐기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순간들이 우리의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오늘은 현재를 소중히 여기기라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현재는 우리가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므로
이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인드풀니스 연습, 작은 즐거움 찾기, 과거와 미래에 대한 올바른 관점, 그리고 관계의 소중함을 통해 우리는 현재를 더 잘 즐길 수 있습니다. 친구는 우리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좋은 친구는 기쁨을 나누고 슬픔을 함께하며 우리를 지지하고 격려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노후에 접어들면서 친구의 존재는 더더욱 그 중요성이 커집니다. 그럼 친구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친구와의 관계를 어떻게 더 깊이 있게 발전시킬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친구는 우리의 정서적 지지체계로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믿을 수 있는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됩니다. 친구는 우리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해 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 함께 나누는 것이 큰 힘이 됩니다. 누군가를 잃거나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친구와의 대화는 큰 위로가 됩니다. 친구는 우리의 감정을 들어주고 함께 아파해 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도 친구가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친구와의 공유된 기쁨은 우리의 행복을 더욱 배가시킵니다. 친구는 사회적 연결망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친구가 많을수록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으며 이는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다양한 친구를 통해 우리는 새로운 경험과 시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친구를 통해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다양한 기회를 접할 수 있습니다. 친구가 소개해준 사람과의 만남이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친구들은 서로 다른 배경과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친구와의 대화를 통해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좋은 친구와의 관계는 우리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우리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친구와의 활동은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고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친구와 함께하는 여행, 운동, 취미 활동 등은 우리의 삶을 더욱 즐겁고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친구와의 관계는 우리의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친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안정감을 느끼고 삶의 질이 향상됩니다. 친구와의 소통은 관계의 깊이를 더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정기적으로 연락하고 서로의 소식을 주고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통이 원활할수록 관계는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혹은 한 달에 한 번 친구와의 만남을 계획해 보세요. 자주 만나는 것이 아니라도 정기적으로 연락하고 소식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구와의 대화에서 서로의 고민이나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것은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어줍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지지해 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구는 다양한 배경과 성격을 가진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성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서로 다른 친구들과의 관계를 통해 우리는 다양한 시각과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친구의 취향이 다르면 새로운 취미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친구가 추천하는 영화, 음악, 음식 등을 통해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배경에서 성장한 친구들과의 관계는 서로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친구의 경험담을 통해 우리는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친구와의 관계에서 갈등을 겪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갈등을 피하기보다는 이를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갈등이 발생했을 때 솔직하게 대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친구와의 관계에서는 때때로 양보가 필요합니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타협점을 찾는 것이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어줍니다. 나이가 들면서 친구와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변화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친구를 사귀거나 오래된 친구와의 관계가 소원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환경에 들어가면 새로운 친구를 만날 기회가 생깁니다.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 보세요. 시간이 지나도 오래된 친구와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단한 연락이나 소소한 만남을 통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친구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친구는 우리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소중한 존재로 정서적 지지, 사회적 연결망, 삶의 질 향상 등 다양한 역할을 합니다. 친구와의 관계를 통해 우리는 더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친구와의 소중한 순간들을 더욱 많이 만들어 보세요. 정기적으로 연락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구가 곁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행복한 순간들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두려움이나 슬픔으로 바라보곤 합니다. 그러나 삶의 끝자락에서 미소를 지을 수 있는 방법과 그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더욱 긍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주제를 통해 삶의 의미를 되새기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삶의 끝자락에서 미소를 지으려면 우선 자신의 삶의 의미를 되새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에서 다양한 경험과 기억을 쌓아왔습니다. 이 모든 순간들이 모여 우리의 삶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행복했던 순간, 힘들었던 순간들을 떠올리며 그 순간들 속에서 배운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기억들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이해하고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에 미소를 지으려면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가족, 친구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행복을 느낍니다. 사랑하는 이들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상의 작은 순간들을 함께하며 서로의 존재를 감사히 여기세요. 가족이나 친구와의 깊은 대화를 통해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소통은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줍니다. 삶의 끝자락에서 미소를 짓기 위해서는 후회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의 선택에 대해 후회하지만 이를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을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기보다는 그 경험을 통해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는데 주저하지 마세요. 소중한 사람들에게 마음을 전함으로써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삶의 끝자락에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태도는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매일 감사할 일을 찾아보세요. 작은 것들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치게 됩니다. 웃음을 잃지 마세요. 유머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삶의 끝자락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삶을 마무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마지막 순간에 대한 생각을 미리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언을 남기고 장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족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삶의 끝자락에서 남기고 싶은 메시지를 정리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미리 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삶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상의 작은 것들 속에서 행복을 찾아보세요. 자연을 감상하고 그 속에서 평화를 느끼는 것이 좋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며 마음의 여유를 찾으세요. 예술과 문화음악, 미술, 문학 등 다양한 예술을 통해 감동을 느끼고 삶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삶의 끝자락에서의 미소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올 때 우리는 그동안 쌓아온 기억과 관계, 그리고 경험들을 되새기며 미소를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모든 순간은 소중하며 그 속에서 배운 것들이 우리의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후회 없는 삶을 살며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생의 끝자락에 서면 우리는 그동안의 여정을 돌아보게 됩니다. 수많은 기쁨과 슬픔, 도전과 성취가 있었던 그 시간들은 우리의 삶을 더욱 깊이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경험들이 우리에게 소중한 가르침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후회 없는 선택을 하며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행복한 순간들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미소를 잃지 않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 미소는 우리를 지탱해주는 힘이자 사랑의 상징입니다. 이제 이러한 삶의 지혜를 더욱 깊이 느끼기 위해 행복한 노후의 노래를 감상해 보세요. 이 노래는 우리가 사랑과 추억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며 그 모든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일깨워 줍니다. 햇살 가득한 이 아침에 소중한 사람 곁에 있어 웃음이 넘치는 우리 집 행복한 하루 시작해 행복한 오후의 노래 사랑으로 가득 채우고 추억을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찬란해 걷고 싶은 이 길 위에 함께하는 친구들 있어 서로의 손을 잡고서 꿈과 희망을 나눠요 행복한 오후의 노래 사랑으로 가득 채우고 추억을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찬란해 별빛 아래 소근소근 우리의 이야기를 나누고 과거의 추억 꺼내보며 더욱 깊어지는 사랑 행복한 오후의 노래 사랑으로 가득 채우고 추억을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찬란해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우리의 마음을 믿어요 함께한 모든 순간들이 영원히 빛나길 바래 행복한 오후의 노래 사랑으로 가득 채우고 추억을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찬란해 여러분, 행복한 노후의 노래를 함께 감상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노래가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감동을 전해 주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여정은 언제나 소중하며 여러분이 걸어온 길과 앞으로 나아갈 길이 모두 특별합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행복을 느끼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소중한 시간을 잊지 마세요.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와 음악으로 찾아뵐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항상 응원하며 여러분의 삶이 사랑과 미소로 가득하길 바랍니다.